상 위주로 풀고 나머지 문제는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합시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B에 대해서 AB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A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이다. 자연수죠.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4가 남는 자연수가 뭐가 있나요? 4부터 6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60 더해야 되겠죠? 10, 16, 22 이런 숫자들이 이제 A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B는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5가 남는다. 5, 그 다음 11, 17, 23 뭐 이런 숫자 되겠죠. 자, 이 숫자들을 서로 곱해요. 그럼 AB가 나오겠죠. 근데 AB는 이렇게 곱하는 건 아닙니다. 꼭 4와 5 이렇게 줄 맞춰서 4와 5의 곱, 10과 11의 곱 이런 식으로 줄 맞춰 곱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그죠? A 중에 아무거나 하나, B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쉬운 걸로 4와 5를 곱해봐요. 그럼 4, 5, 20이죠. 걔를 6으로 나눠요? 몫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긴 해요. 하지만 몫은 뭐 3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남죠. 혹시 몰라 딴 것도 해봅시다. 뭐 11과 22 곱하면 얼마죠? 242? 242를 6으로 나누면 몫은 40이 되고 나머지 2가 남죠. 혹은 뭐 4와 23을 곱하면 92가 되죠. 90을 6으로 나누면 몫은 15가 되고 나머지가 2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계속 뭐가 남는다는 공통점을 알 수 있나요? 2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 얘 곱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2. 이런데 사실 이 풀이는 수학적으로 썩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몇 개 예를 들어서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 뒤에 큰 숫자나 뭐 아직 계산하지 않은 숫자들 중에 이 중에 몇몇 개더라도 혹시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래 아마 책의 풀이는 근데 학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이해가 빨라요. 간단한 수를 가지고. 만약에 가를 만족하는 조건 숫자가 이렇게 많아. 나를 만족하는 조건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아 곱해봤어요. 나눠봤어. 근데 그때마다 답이 달라. 그럼 이런 문제를 낼까요? 안 내겠죠. 안 내니까 아무거나도 괜찮다는 뜻은 가장 간단한 숫자 두 개 찾아서 나누어서 구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식이긴 해요. 근데 원래 방식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A라는 숫자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남아야 되죠. 얘는 6K-2 이렇게 봐야 돼요. 단 K는 자연수. K 1 집어넣으면 이제 4부터 나오죠. 2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10 나올 테고 3 집어넣으면 18 빼기 16 나올 테고 그럼 B는 나머지 5 남아야 되니까 6M 마이너스 1 똑같이 M은 자연수. 그래서 A, B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K-1은 이런 수를 대표하는 표현법이고 6M-1은 이 숫자 5, 11, 17 같은 수를 대표하는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둘을 곱해보면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쓰는 이제 곱셈 공식이 적용되죠. 6K-2 곱하기 6M-1 곱하면 12, 36KM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2M 곱하면 플러스 2가 되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A, B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잘 모르겠고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건 우리 고등부 교과할 때도 배웠잖아요. A, B라는 수는 6과 몫의 곱이며 나머지 세모의 합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게 끝이에요.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A, B를
6으로 나누었을 때 곱해져 있는 게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몫을 구할 게 아니고 6으로 묶이지 못하는 6보다 작은 숫자. 그렇지?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6보다 작은 수가 남아야 될 테니까. 이 6보다 작은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니까 6으로 최대한 묶되 6으로 묶이지 못하는 나머지 숫자, 6보다 작은 수를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6의 매수에 6을 묶을 수 있어요. 6km. 얘도 6 빼내면 k. 6 빼내면 마이너스 2m. 근데 얘는 6을 안 묶이잖아요. 플러스 2. 그러네. 그럼 AB를, 저 조합이죠. AB를 6으로 나누면 뭔가 곱해지는 게 몫일 테고, 묶이지 못하는 6보다 작은 숫자, 얘가 나머지겠구나. 항상 이 숫자는 나머지가 2가 남는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차후 과정에 잠깐 곱셈 공식이 쓰인 겁니다. 자, 다음은 전개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건 사실 이거 2번 곱하시면 돼요. 딱히 내가 뭔가 요령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어렵다 싶으면 그냥 분배하면 되죠. 몇 번 분배해요? 9번. 분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풀기는 좀 아깝지, 풀이가. 그래서 이제 어떤 풀이를 많이 했냐면, x제곱 플러스 x가 지금 항이 2개짜리의 제곱은 많이 하잖아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근데 항이 3개짜리의 제곱은 고등교과 때 배웠죠. 여러분 고등교과 했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거야, 고등교과 한 애들은.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하면 뭐였죠? a제곱. 나온 거 다 일단 싹 다 제곱하죠. 그 다음은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2개씩 묶고 곱하죠. 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게 답이잖아요. 이걸 알면 저 문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앞에 거 제곱, x 4제곱. 가운데 제곱, x제곱. 1의 제곱, 1. 더하기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x 세제곱.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x.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중에 x 세제곱 개수는, 여기서 x 세제곱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개수는 2. 더하기,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의 개수, x제곱 잘 봐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3x 제곱이네요. 그럼 개수는 3. 합치면 5.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교과 해놓으면 많이 도움된다니까. 몰랐다고 치자,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몰랐다고 치기는 너무 양심 없고, 순간 잠깐 생각이 안 났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공식을 쓰지는 못할 거 아니야. 안 배웠으니까, 중학생들은. 그럼 뭐 쓰라는 얘기예요? 치환하라는 얘기야, 치환. 항이 3개인데 항 3개짜리 제곱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는 치환해서 항의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라지 A 혹은 스몰 A 이런 걸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저 식이 A 플러스 1로 졸지에 바뀌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집어넣어요. X제곱 플러스 X를 A 자리 대신에 전체 제곱 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항 2개짜리 제곱식이잖아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에 곱 플러스 뒤에 있는 거에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3차항 개수, 여기 2차항 개수. 각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원하는 풀이죠. 다음을 전개현식에서 x 제곱 개수가 9, 상수항이 4분의 1일 때 x의 개수를 구하죠. 저거 항 2개짜리 분배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x제곱, 이거 제곱 빠뜨리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앞뒤를 곱한 값의 2배, 4ab, x. 플러스 뒤에는 하기 제곱, 4b제곱. 자, 여기서 이걸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x제곱의 개수를 묻는 거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겠다. 그럼 얘는 x에 대한 2창, 얘는 x에 대한 1창, 얘는 x 없는 상수항. 그럼 x제곱 개수가 9, 그럼 a제곱이 9. 따라서 a는 9의 제곱근 뿔마 3. 근데 a와 b는 양수 3. 그러니까 3 집어넣어요. 그럼 12b. 그게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이게 상수항이죠. 4b제곱.
그게 4분의 1. 양면에 4분의 1을 곱하면 b제곱은 16분의 1. 따라서 b값은 양수값 16분의 1의 제곱근적의 양수인 것 4분의 1. 우리는 이거 찾고 싶은 거죠. 1차 함계수. 아까 A에다 3 집어넣었을 때 1차 함계수는 12b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2 곱하기 4분의 3. 자, 이건 전형적인 합차 문제죠. 이 모양이라는 뜻이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합과 차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붙이면 이게 앞에 있는 거 X, 뒤에 있는 거 1 같은 모양인데 부호만 반대인 거죠. 그럼 앞에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붙였더니 또 얘가 합차가 돼요. X제곱과 X제곱 1과 1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곱이니까 합차. 그럼 얘네를 곱하게 되면 다시 X 앞에 있는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또 이렇게 붙일 수 있죠. X 4제곱 플러스 1 또 합차로 X 4제곱의 제곱 8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이렇게 붙여요. 얘랑 X 8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의 8제곱의 제곱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다 보니 결과는 A 값은 16이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이 둘을 빼게 되면 정답은 17. 네, 이렇게 되는 문제였었어요. 전형적인 합차입니다.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니까. 9년이는 다음을 전개하는 과정에 0.4를 이게 위에 점 찍혀 있는 순환소수인지 알고 잘못 보고 전개했답니다. 그 결과의 상수항이 바르게 보고 계산한 결과의 상수항보다 15분의 2만큼 작다. 자, 이건 너무 말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계산해서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봤을 때와 잘못 봤을 때, 오답을 풀었을 때와 정답을 풀었을 때를 각자 따로따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비교가 될 테니까. 오답은 잘못 본 거죠? 저기 있는 0.4에 점 찍힌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x-0.4에 점 찍혔다라고 본 거죠. 그럼 이거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9분의 4 아닌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x 플러스 a 이렇게 얘를 분배합니다. 근데 분배할 때 뭐만 분배하면 돼요? 상수항만 보면 돼요. 딴 건 볼 필요 없어요. 굳이 왜 딴 걸 분배해? 상수항만 비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수항만 찾자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9분의 4a. 그럼 정답은 이건 0.4인 10분의 4로 봤다는 뜻이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제대로 봤을 때 상수항은 마이너스 5분의 2a가 됐어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잘 보고 잘못 보고 계산한 결과의 상수항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에 대한 설명이죠. 얘는 바르게 보고 계산한 마이너스 5분의 2a 상수항보다 15분의 2만큼 작다. 됐죠? 이제 동량끼리 모아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동량 넘깁니다. 그럼 넘기면 5분의 2a 마이너스 9분의 4a는 마이너스 15분의 2. 통분 여기 통분해 봅시다. 원래는 다 곱해야 되는데 다 곱하기 숫자 너무 크죠? 얘만 통분해서 그냥 넘길게요. 그럼 45로 통분해야 되니까 45분의 얘는 얼마? 18 마이너스 얘는 20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마이너스 45분의 2니까 없어지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45를 곱한다. 그럼 음수는 양수가 되고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3 a는 3이었다 라는 거죠. 2x 플러스 a에 5x 플러스 4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4x 플러스 또 잘못했죠. 저렇게 됐답니다. 이것도 오답과 정답을 나누어서 봅시다. 오답은 2x 플러스 a에다가 4x 플러스를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되었다. 8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되었다. 좌변을 분배해 봅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8x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10x에 4ax를 덧셈하면 동량 처리가 돼서 10 플러스 4a가 x의 계수가 되죠. 마지막 이렇게 하면 플러스 5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사실 얘도 굳이 뭐 전개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항만 봐도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니 a 값은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바르게 계산합시다. 2x, a 값이 잘못된 건 아니었죠. 이 친구는 5x 플러스 4의 x 상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했던 거지 a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a를 원래대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꿔 쓰자. 5x 플러스 4 분배 10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8x에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7x가 남죠. 마이너스 12. 네, 이게 바르게 계산하는 결과가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직육 매트를 만들 때 마주보름 두 면에 적힌 1차식의 곱은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마주보는 면이면 누구랑 누구랑 마주봐요? 얘랑 얘랑 마주보겠죠? 그들의 곱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A라고 봅니까? 딴 것들도 마주보잖아요. 얘랑 얘랑 마주보겠죠. 얘랑 얘랑 이렇게 마주보겠죠. 그럼 누가 A인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다 더할 건데. 덧셈이나 곱셈은 사실은 누군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A를 그냥 얘로 잡을게요. 1 마이너스 2x, 1 플러스 2x. B는 2x 플러스 5, 3x 마이너스 1. C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6.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전개 못 하시는 분? 없죠? 전개한 값을 다 더하다 보면 2차식 3개 덧셈 하는 거니까 그거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계산하는 식에서 상수항이 11이랍니다. 역시나 또 상수항만 구하면 돼요. 그럼 상수항 위주로 봅시다. 여기서 상수항은 a제곱이겠죠?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한 거니까. 여기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나오긴 하는데 앞에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로 붙여야 되겠네요. 그게 11. a제곱은 16. 따라서 a 값은 16의 제곱권 뿔마4. 근데 여기 있네요. 음수이다. 이번엔 음수죠. 마이너스 4. 그럼 집어넣어요. 저기다가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 4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번에는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x의 개수를 찾읍시다. 그럼 두 개항의 덧셈에 제곱한 합의 제곱식이니까 둘을 곱한 값의 2배 12x의 2배 24x가 1차항이 나올 테고 이쪽의 1차항은 이렇게 곱한 2x에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5x 이게 1차항인데 앞에 뭐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24x 얘는 마이너스 3x에 음수 붙으면 플러스 3x가 돼서 따라서 x의 개수는 27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사각형 PQR의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무엇입니까? 이 PQR을 이용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전체 넓이를 계산할 때 여기 P는 어떻게 계산해요? x 곱하기 x-3을 계산하는 거고 R은 3R은 3 여기 세로죠? 곱하기 가로 x-3 Q를 계산할 때는 Q의 가로는 얼마? 3이죠. 세로는 x-3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곱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곱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곱셈공식 관련이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용하라는 뜻이죠. 뭔가를.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요? 이만큼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전체 넓이는 x 곱하기 x 플러스 3 에서 뭐를 빼내요? 뭐 굳이 쓰자면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 플러스 Q, 그러니까 PQR의 관계니까 P에다가 R을 더하나 P에다가 Q를 더하나 그 결과는 같겠죠. 왜냐면 RQ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근데 P 플러스 R을 계산할 때 얘랑 얘랑 덧셈할 때 P 플러스 R을 계산할 때
P의 넓이에다가 R의 넓이 합치려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 계산해야 되죠. 얘는 가로가 x-3이고 세로가 x 플러스 3이고 P 플러스 Q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여기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빼야죠. 그래서 x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만큼 넓이에서 여기를 빼면 이게 P 플러스 Q가 되죠. 근데 이 공식이 뭐예요? 합차죠. 이 공식. 네, 3번 공식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 길이가 A, 그다음 B로 정리되어 있고 변에 대한 설명이죠. A, B인 두 정사각형,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 B, C, D가 모두 다 한 직선 위에 존재하며 B는 A, B의 중점이고 그 다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 B가 여기는 선분 AD의 중점이에요. 근데 선분 AD는 A 플러스 B죠? 그럼 따라 선분 AB의 길이는 A 플러스 B의 딱 절반 값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란 얘기예요. 근데 S1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따라서 S1의 넓이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이제 곱셈 공식이죠. 분모는 제곱하면 4가 되고 분자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번은 S제곱 값이다. S제곱은 여기가 한 변 길이죠. 얘를 한 변 길이요. 근데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만큼 A 길이에서 이만큼인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면 되죠. 여기는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면 네, 여기가 남죠. 이거는 2로 통분하면 2분의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분배 잘해야 됩니다. 둘 다 분배해야 되는 거죠. 분자 전체. 그럼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S2의 넓이는 2분의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식이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책은 이제 둘을 빼라고 되어 있죠? 이 둘을 뺍시다. S1 마이너스 S2 얘는 2로 통분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분자에서 여기 있는 분자 전체를 이렇게 빼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분배하게 되면 A제곱끼리 지워지고 여기는 B제곱끼리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B가 플러스 바뀌니까 분자는 4AB가 남죠. 분모 4였어요. 미안합니다. 2가 아니고 분모가 4였죠. 네, 여기 4, 4. 약분하면 AB가 남아요. 근데 책에서 AB가 14라고 되는데 AB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게 그냥 답이네요. AB는 14가 정답. 자, 오른쪽 그림같이 셈 원의 중심이 한 직선이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가운데 있는 두 개 원의 넓이를 빼내셔야 됩니다. 그럼 큰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큰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얘가 x면 여기도 x가 되고 여기 y, 2y면 얘도 2y가 돼서 전체 지름은 x 2개, 2x, y, 2y가 2개, 4y. 거기에 절반 값이 큰 원의 반지름은 라지 R1이라고 할게요. 그럼 약분하게 되면 라지 R1의 값은 x 플러스 2y가 되겠죠. 큰 원의 반지름은 x 플러스 2y. 여기까지. 그럼 이 넓이를 S1이라고 할까요? S1의 넓이는 x 플러스 2y라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죠. 그럼 분배 보면 x제곱 플러스 얘랑 곱합 2배 4xy 플러스 끝에 있는 거 제곱 4y제곱 파이. 자, 이게 S1이었고요. 그럼 이제 왼쪽 거
왼쪽 거 반지름은 이걸 S2로 하고 얘를 S3로 나와 있잖아요. 반지름이. 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2는 X제곱 파이, S3는 2Y의 제곱이니까 4Y 제곱 파이. 빼야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그럼 S1에서 S2 빼고 S3 빼내게 되면 X제곱이 이렇게 없어질 테고 파이는 나중에 묶으면 되니까 4Y 제곱도 이렇게 지워질 테고 남은 건 4XY 파이 이렇게 남죠. 그냥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것도 배웠는데 고등부할 때 곱셈 공식 10번 공식 기억할까요? 기억할 리가. 이 공식 있었잖아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a제곱 가운데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면 이 결과는 a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과 같다라는 잘 안 쓰이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쓰이는 곱셈 공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맨 마지막에 이 공식이 있었어요. 이거랑 저거랑 관련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A를 1로 보시고, 그냥 X는 X로 보시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B를 X로 보고, 이렇게. 그 앞쪽에는 얘가 딱 저거예요. 이 부분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 모양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다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AB에다 1하고 X를 집어넣어 보세요. 딱 저 모양이 성립해요. 그러므로 이 결과는 여기 앞쪽에는 가로 두 개를 곱한 결과는 A의 4제곱, 1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을 곱하는 거죠. A제곱 1, B제곱은 X제곱 둘을 곱하면 X제곱 끝에 거 제곱, 끝에 거 4제곱 X의 4제곱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또 묶이죠. 이렇게 1 마이너스 X제곱 X 4제곱 이번 이제 이걸 풀 때는 A를 1로 보시고 B를 X제곱으로 보시면 그냥 B를 X로 보시면 돼요. B를 X제곱으로 봅시다. 그럼 다시 이 모양이죠. A 대신에 1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X제곱의 제곱 X 4제곱 여기는 1 플러스 여기는 A제곱 공식에 마저 써드리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어쨌든 계산 결과도 이거잖아요. 이건 1의 4제곱 1 플러스 A제곱 B제곱 A의 제곱 1 B의 제곱 X제곱의 제곱 X 4제곱 플러스 X제곱에 다시 4제곱 X의 8제곱 요거의 4제곱이니까 이게 답이다 라는 거죠.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도 잘 쓰이지도 않는 공식인데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이쪽 두 군데에서는 1 플러스 X 제곱을 뭐 A 이런 걸로 치환하세요. 치환해서 이제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A 뒤는 앞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X라고 쓸게요. 뒤는 A 마이너스 X 이런 꼴이에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다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요.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곱셈 공식 1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제곱의 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X 순서대로 써보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뒷거랑 이제 붙이는 거죠. 뒷거랑 붙이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4제곱에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을 X 4제곱 붙여요. 이렇게.
여기서도 또 뭐 하냐면 또 치환하는 겁니다. 1 플러스 x 4제곱을 b 뭐 이런 걸로 둡시다. 그럼 여기는 b 플러스 x제곱, 여기는 b 마이너스 x제곱. 다시 합차가 되죠? 앞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x제곱의 제곱, x 4제곱.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다시 집어넣어요, b를. 1 플러스 x 4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곱셈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에 곱, 플러스 뒤에 있는 거에 제곱, 8제곱.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동량 처리가 돼서 x 1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 8제곱 이렇게 지금 교과에서는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는.